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와, 진짜 시즌 전만 하더라도 진짜 상상만 했나?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었나? 맞아요. 네, 실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게 진짜 무관중 경기만 아니었더라면 네. 2주를 계속해서 달궜을 만한 진짜 K리그의 역대급 소식이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도 TV로라도 이제 쌍용이 K리그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서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예, 경기장에서도 서로의 팀이 싸우는 모습이 진한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18라운드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오랜만에 두 편으로 나눠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리뷰는 다들 궁금하셨던 쌍용 더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후반 20분이었죠. 기성용 선수가 탁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제 쌍용 더비가 사실 저는 못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네. 김호영 대인 배설이 돌더라고요. 아니 사실 팬들이 기성용 선수 계속 화면에만 잡히고 벤치에 네. 앉아 있는 거 보고 네. 이거 노쇼 아니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날두 노쇼 아니야? 이랬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용이 2009년 11월 21일 전남전 이후 10년 9개월 만에 이제 K리그 무대를 밟은 거고요. 네. 이청용과 함께 K리그에서 뛴 것은 2009년 7월 19일 강원전 이후 11년 1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 다 10년, 11월 다 이런데요. 경기 전부터 좀 감동 포인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선수들이 1시간 전에 나와서 잔디도 한번 밟고 하면서 상대팀 선수들이랑도 반갑다 친구가 찍잖아요. 맞아요. 야, 잘 지내냐면서 어깨 툭툭 쳐치고. 맞아요. 근데 둘이 나와서 웃으면서 뭔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 몸 안에 나오는 흰 수염과 뭐 검은 수염 간의 그런 만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좀 감동을 줬고, 일단은 이청용은 선발이었고 기성용은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장하진 못해서 약간 그 영상도 되게 멋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벤치에 앉은 기성용 옆에 또 박주영이 앉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투샷도 굉장했다. 뭔가 시대를 약간 풍미한 국대들의 아우라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그런 경기 전 그리고 경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미모였습니다. 진짜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자, 사실 이청용은 이미 석 달 넘게 뛰고 있어서 이제 네. 우리 K리거라는 좀 느낌이 있었잖아요. 사실 네. 기성용은 아직까지는 좀 낯선 느낌, 낯선 손님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성용에게도 포커스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먼저 빛난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청용이 이날의 주인공이었죠. 네. 전반 1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주니어 머리 맞고 나온 공을 네. 수비수 맞고 나왔죠. 그걸 이제 침착한 슈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유의 덧니를 슬쩍 보이면서 약간 달려가려고 하다가 그렇지. 생각을 바꾼 게 약간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표정으로 동료들과 주먹 세레머니를 하면서 친정팀 서울에 대한 예우를 했습니다. 본인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내가 존중하는 방식이었다고. 네. 이 경기 진짜 저희가 이청용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진짜 축구 도사예요. 나는 이청용이 드리블 치잖아요. 그럼 수비수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공간이 있는 쪽으로 그냥 툭툭툭 달려가서 편하게 볼을 쳐요. 이제 거기서 또 비어있는 선수한테 또 주고 또 편하게 볼을 받고, 그러니까 이청용 움직임 하나로 서울의 탄탄한 수비가 비어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선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날이 주역이 됐고요. 김동훈 감독의 경기 후 이래서 이청용 한다는 이야기로 딱 이청용의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득점한 순간 카메라가 서울 벤치를 곧바로 잡아줬어요. 이날 카메라맨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그 서울 수비수 윤종규가 활약을 하자마자 바로 그 벤치 그 관중석에 있는 이근호의 그 걸기를 잡아줘요. 둘이 닮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 이 득점 상황에서도 기성용을 잡아주는데 기성용이 그 순간 박주영과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약간 뭔가 분노 게이지 좀 끌어올리는 듯한, 뭐 저기서 실점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출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선수에게 이제 집중이 쏠렸는데 울산이 한수위 전력으로 계속 경기는 쉽게 풀어나갔고요. 그렇죠. 전반 41분 골먼 주니어가 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추가골을 하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쳤고요. 이게 21호 골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 네. 세트피스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서울 센터배 황현수가 이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서울 입장에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네. 득점이 들어간도 이제 황현수랑 차우현이 교체돼 교체 카드 한 장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전발 마치고 김호영 감독 때문에도 고민했겠죠.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좀 필요한데 후반 15분까지 좀 상황을 지켜봤어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 근데 김동훈 감독은 윤빛가람을 투입하면서 뭔가 볼 배급, 뭐 체력 안배를 좀 신경을 썼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은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이지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로 고요한 부상에서 돌아온 고요한을 투입하고 5분 뒤, 그러니까 후반 20분 기성용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넣고 김진야도 있었죠. 김진야 측면 돌파가 되는 선수고 그리고 박주영 좀 폼이 안 좋다 그래도 한방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런데 이제 수비 성향이 있는 미드필더 기성용을 투입을 해서 이길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기성용은 그래도 김대행이 왜 자신을 마지막 교체 카드로 선택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15분에 고요한이 들어가서 저도 오늘은 못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공격조에 변화를 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기성용을 투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성용 플레이 좀 저희가 주목을 하면은 확실히 아직 100%는 아니다. 이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풀스피드로 달리는 걸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용이 특유의 키핑할 때 방향을 이렇게 휙휙 돌리는 게 있잖아요. 오른발로 이렇게 하죠. 바깥쪽으로. 네. 이게 좋을 때는 빠릿빠릿하단 말이에요. 도는 게. 근데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의 움직임 읽고 미리 어깨 놓고 등딱하는 모습 보면은 역시 키핑력은 여전히 클래스가 있고 네. 패스 그 좁은 공간에서 나가는 전진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성용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패스 속도 자체가 아주 막 속도가 있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딱 보는 이 시야랑 뭐 딱 수 이런 거는 여전히 대단했고 30분이었죠. 대지를 가른 롱패스. 대각선. 야, 이게 K리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속도와 궤적이었거든요. 네. 이래서 기성용 하는구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패스도 약간 윤주태의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좀 더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 득점하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순두부 터치라던가 뭐 택배 장거리 패스 이런 건 워낙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기성용은 확실히 카리스마가 좀 장난이 아니었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느릿느릿 움직였잖아요. 그 등치 큰 선수 느릿느릿. 그러면은 사실 상대한테 위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기성용이 들어온 것 자체로 서울의 볼 점유율이 66%까지 찍어요. 아예 윤빛가람이 나왔지만 볼 점유율을 서울이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고 기성용을 축으로 고요한 뭐 김원식, 윤주태, 고강민 이 선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약간 움직이는 국가대표 때에서 잘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클래스가 조금 확실히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무엇보다 울산 선수들의 어떤 표정이나 자세에서 기성용은 좀 기성용이라고 느낀 게 첫 터치 하자마자 신진호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반갑다. 성룡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거칠게 파울하자 한번. K리그가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울산 예전에 울산 아니다. 너가 있었을 때 딱 거기서 기성이 약간 짜증 나죠. 심판 파울 아니냐고. 근데 그 다음에도 윤빛가람도 한번 그렇게 거칠게 하고 신준 한 번 더 잡아채죠. 이렇게 쫓아가는 기성용을. 맞아요. 그러면서 한 3-4번의 파울을 당하면서 울산 선수들이 신경을 엄청 쓰는구나 기성용을. 기성용 묶으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잦은 파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 중 이제 발목 부위를 좀 바라보는 장면이 좀 잡혔고요. 네. 역시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짐작하게끔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미 교체 카드 다 소진한테라 교체할 수 없었고 기성용도 어쨌든 뭐 남은 경기 잘 소화했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 구단에서는 경기 하루 전에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기성용이 18명 엔트리에 포함이 된다. 이례적 보도 자료였죠. 이례적 보도. 예전에 그 감독 대행도 보도 자료를 냈었죠. 이제 보도 자료를 내갖고 기성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황상 기성용을 좀 무리해서 투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김호영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죠. 플랜이 다 있었다. 기성용은 딱 30분을 쓸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30분 체력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다른 선수인 만큼 90분 체력이 된다면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복귀전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네. 서울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 했었는데 해결할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한민이 최근에 뭐 잘해주기도 했는데 역시 경기를 많이 뛰고 압박을 워낙 많이 하는 선수라 후반 중반에 이미 퍼져버렸고요. 윤주태 자리 바꿔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주태 그나마 이제 골문 몇 번 위협한 정도가 이제 서울이 보여준 공격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후반 막바지에 교체 투입된 정은성에게 추가 실점하면서 0대3 완패를 당합니다. 김대행 지휘봉 잡은 지 5경기 만에 패배고요. 울산은 같은 날 전북이 홈에서 강원에 패하면서 마침내 승점 차를 1에서 4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경기 전에도 감동 포인트가 있었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조금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이 나왔죠. 소개 좀 해주시죠. 경기 후 이제 이청용이 이제 고명진, 기성용, 고요한, 박주영과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경기 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풀 워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축구 때와는 지금과 역할이 다르다. 해외에 있을 때도 선배를 봤을 때도 한국 축구에 크게 희생하고 기여한 선수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 축구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내려올 시기가 있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고 예전 기대만큼 못 보여줄 때가 많을 텐데 한국이 그런 것에 예전 기억보다 당장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저 선수는 끝났구나 하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오늘 만난 선수들도 국가대표로서 많은 기여를 한 선수들이다. 당연히 더 많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오. 네. 이거 작심토로에 가까운 이야기였는데 네. 정말 기억해둘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를 안 적고 저렇게 말했다고? 뭔가 수필을 보는 듯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뭐 울산 경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하루 전에 열린 토요일 경기 두 경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주 인천전부터 보면 상주의 3대1 승리로 끝나면서 인천의 연승 행진이 조금 빠르게 종료된 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네. 비가 정말 억수같이 와서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상주는 11기에 대한 그게 지워버린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전북전에서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완성의 단계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고 네. 워낙 스쿼드가 좋으니까 이 펩찬 감독이 이를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에이스는 문선민입니다. 예. 사실 강상우에 밀려서 이제 조커로 뛰었는데 본인은 이제 상우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를 좀 간 것 같아요. 특유의 저돌성은 물론 플레이도 한층 간결해졌거든요. 제가 경기 끝나고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청용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네. 이 돌파랑 패스줄 타이밍을 빠르게 고르니까 상대가 훨씬 어려워하는 느낌? 거의 진짜 이날 인천은 문선민에게 탈탈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문선민이 3골에 모두 관여했고요. 2경기 연속골 넣은 오영규 선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주가 소속팀에서 외인들에 밀리던 공격수들을 살려내는데 이제 일각견이 좀 있잖아요. 그쵸. 오영규가 이번 차례인 것 같아요. 수원에 있을 때는 전 몰랐는데 경기를 보니까 가진 게 좀 많고요. 옆에 좋은 선수도 많고 본인도 이제 부담감을 좀 털었으니까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임생 재평가설? 네. 인버지. 네. 인천은 2연승 뒤에 첫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네. 김태형 감독이 이제 인천이 2경기 연속 승리할 때 쥐어짜는 느낌이라는 그래서 우리 체력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맞았어요. 네. 지쳤어요. 문선민 쪽이 달리면 쫓아가기가 버겁더라고요. 여기에 또 포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또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만회골 넣고 전반 41분에 가슴 트래핑하고 왼발로 때린 게 들어갔었으면 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빗나갔거든요. 이게 빗나가면 사실 경기도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인천 올 시즌 멀티골이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잔류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골 먹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는 일단 구스타보가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워낙 자원이 없는 인천인 만큼 이 선수라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이 패한 반면 강등권 추락 위기에 휩싸였던 수원이 비판의 걸개 앞에서 모처럼 시원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일단 상주 경기장과 같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정현백에 실점하면서 전반을 0대1로 마쳤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부산 사이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 보면 주승진 대행 부임한 이후에 6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하는 그리고 타가트가 폼이 절대로 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공격 자원들이 마땅치 않은 만큼 이날도 뒤집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후반에 들어서 김민우의 2골과 염기훈의 1골 이 왼발잡이 이 듀오의 활약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뭐 드라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구, 뭐 강원, 포항 이런 팀들이 보면 그 정도가 무슨 드라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원은 올 시즌 ACL, K리그, FA컵 포함해서 22경기 만에 처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 전반은 잘 버티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가 후반에 체력 떨어져서 무너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날은 후반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을 주고 결과를 챙기는 첫 번째 경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날만큼은 수원 선수들이 충분히 좀 축하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전술적으로 보면 일단 포백으로 계속 나오다가 이날은 3백으로 좀 바꿨죠. 그래서 양상민 머리를 빡빡 민 양상민을 세글백의 왼쪽에 두고 왼쪽 윙백 김민우 두고 그리고 염기훈은 선발에서 뺐지만 후반에 또 염기훈도 나와서 왼쪽이 약간 좌파 축구로 좀 돌아갔어요. 맞아요. 네, 그때부터 좀 이쪽에서 그 패스가 돌면서
염기훈의 패스로 시작해서 김민우의 첫 골이 나왔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골은 반대쪽에서 나왔지만 세 번째 골도 크리피치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염기훈의 골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왼쪽에 살아나니까 수원이 역전승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11기 제대 선수인 한석종이 예, 열심히 뛰어주면서 잘해요. 예, 상대를 좀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중원이 좋아 보이지만 이제 권혁규도 이제 백업으로 빼고 박정을 다시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가 항상 좀 약해요. 뭔가 체력적으로도 완전치 않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한석종이 들어오니까 반면에 수원은 좀 단단한 느낌. 박상혁이나 이 고승범처럼 통통 튀는 선수가 아니라 한석종은 묵직한 선수잖아요. 맞아요. 묵직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켜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왼쪽도 조금 공격이 좀 활기찬 공격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이날 경기를 통해서 수원은 이 운 좋게 인천이 패하면서 승점 6점까지 벌렸습니다. 좀 한숨을 돌렸고요.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포항전 승리 기세를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전반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아서 연승 가자 했을 텐데 이날 패하면서 최근 7경기에서 5패째를 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하위권 간격이 너무 좁아요. 지금 예, 강원부터 뭐 지금 수원까지 승점차가 5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예,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엽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부산이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은 확실히 네. 김민호, 염기훈이란 두 에이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었고 경기 후 네. 주승진 대행이 이제 수원이 감독을 찾고 있다. 난 그때까지만 역할을 할 거다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저희가 취재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